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 이후 트위터에 대한 대대적인 인수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위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보고 트위터라는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슈가 되고 있는 트위터의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가자면 4월 4일 일론 머스크가 약 7,350만 주의 트위터 지분을 취득한 것을 공시했고 총 지분율 9.2%로 트위터 최대 주주에 오른 것을 알렸습니다. 이후 4월 7일 트위터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에게 이사회 참여를 제안했지만 4월 10일 일론 머스크가 이를 거부했죠.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지분 한도가 14.9%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4월 14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이사회에 주당 54달러 20센트의 트위터 주식을 전량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사회는 이것을 거부하고 일론 머스크가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지분을 15% 이상으로 늘릴 경우 경영권 방어 전략인 포이즌 필을 실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포이즌 필이란 스파이들이 적에게 잡히면 고문을 당하기 전에 자결하기 위해 먹는 독약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적대적 M&A를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회사가 취하는 매우 극단적인 경영권 방어 전략인데 M&A를 시도하는 대상을 제외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매우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M&A를 시도하는 주체의 지분율은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수를 위해 훨씬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포이즌 필이냐고 불리냐면 신주를 싼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 주식의 가치는 희석되고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 주주들은 더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서 주식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강제 물타기를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고요. 이 이벤트로 인해서 하락 모멘텀이 발생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손실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독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트위터 이사회에 맞서 장외에서 이사회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54달러 20센트에 사들이는 텐더 오퍼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압박감을 느낀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튕겨봤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트위터 이사회 측에서 머스크 측의 인수 제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지난 일요일 머스크 측과 미팅을 갖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이미 끝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에 필요한 430억 달러의 자금 확보를 위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총 12개의 금융기관들로부터 465억 달러의 자금 확보를 약속받은 상태고요. 이는 대부분 테슬라 주식, 트위터 주식, 그리고 트위터 인수를 위해 설립한 엑스홀딩스의 지분 약정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요.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일론 머스크 측에 인수를 위한 자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큰 이슈들을 바라보면서 트위터에 관심을 가지거나 투자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트위터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와 투자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인수전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트위터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54달러 20센트의 주식을 매수하던 못하던 트위터 이사회가 포이즌 필을 발동하던 안 하던 단기적인 주가야 그에 맞춰 요동을 치겠지만 그 일이 모두 끝나고 난 이후에 장기적인 주가는 결국 트위터라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로 다시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선 트위터라는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를 알아봐야겠죠. 현재 트위터의 수익은 90% 정도가 광고에 기반하고 있고요. 구글, 메타, 스냅챗과 같은 기타 광고 수익 기반 회사들과
직간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는 사용자의 나이, 지역, 선호도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회원가입 시 입력한 개인정보와 평소 사용 패턴 등으로 파악해 두었다가 각 사용자에 맞는 맞춤 광고를 알고리즘에 의존해서 제공하는 타겟 광고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보통의 피드 사이에 들어가는 광고 피드 또는 인기 검색어 부분에 노출되는 광고 문구 등으로 광고를 노출하고 이것이 트위터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데이터 라이선스는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이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타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받는 비즈니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출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결국 같습니다. 데이터를 파는 비즈니스인 거죠. 트위터는 2021년 말 기준 2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매일 수억 개의 트윗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트윗을 소비하겠죠. 그 과정에서 2억 명이 넘는 사용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짜 정보들은 다양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고 결국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대로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트위터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결국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죠.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 적절한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트위터는 상장 이후 지금까지 굴곡은 있을지언정 꾸준하게 매출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매출 증가만큼의 수익성 증가는 이루지 못했는데요. 처음 흑자가 나기 시작한 게 상장 5년 차인 2018년부터고 그마저도 2020년 이후론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우선 전문가들은 트위터가 다행히도 올해는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약 85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트위터의 향후 5년간 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약 31%입니다. 그렇다면 PEG 2 정도로 계산해서 약 62 정도의 PER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PEG에 근거해서 계산했을 때 올해 말 예상되는 트위터의 주가는 52달러 70센트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통적인 방식인 DCF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트위터의 5년 후 2027년 주당 순이익은 3달러 31센트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의 성장률을 평균적인 S&P 500 기업보다 20% 정도 높다고 가정하면 PER은 26 정도이고 그렇다면 2027년 주가를 86달러 정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환산율은 3%의 명목금리에 10%의 기대수익률 0.8의 베타를 적용하면 11%가 됩니다. 이걸 5년간 역복리로 계산하면 2022년 말 트위터의 목표 주가는 51달러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하건 현재 트위터의 주가보다는 약간의 잉여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일론 머스크가 매수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54달러 20센트보다는 싸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는 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에서도 설명했듯 포이즌 필이 발동될 경우 주식 가치가 희석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장기적인 수익률 기대치 또한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트위터에서 자기만의 추가적인 가치를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투자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성공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일론 머스크는 미래 트위터의 비즈니스 방식을 현재의 광고 의존형에서 구독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위터는 2021년 6월부터 트윗 취소와 광고 제거, 긴 동영상 게시가 가능한 트위터 블루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출시하였는데요. 가격은 2달러 99센트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 블루의 가격을 2달러로 낮추는 대신 1년치 비용을 선집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없지만 그 외에 다양한 유인책을 사용자에게 제시해서 트위터의 수익 모델을 구독형으로 바꾸는 것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 차례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해 왔는데요. 기업 광고에 의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업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언론 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위터의 수익 모델을 기업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트위터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실제로 기존 모델보다 수익성이 더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만약 트위터가 사용자로 하여금 구독 모델을 선택하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유인책을 잘 제시해서 사업 모델을 광고 의존형에서 구독형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트위터의 현금 흐름은 훨씬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가입자로부터 지속적인 지출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요. 동시에 사용자의 이탈을 막을 수도 있다는 기업에게 있어 대단히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도 최근 구독 서비스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트위터의 경우 현재로선 헤비 유저를 제외하곤 딱히 구독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는 점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트위터의 최근 상황과 트위터의 투자 가치에 대해 살펴봤고요. 기업의 미래 가치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분석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란 것은 없습니다. 각자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믿고 있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여러분은 트위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